안녕하세요.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 하면은 50쯤에 생기는 어깨 통증, 그리고 운동 제한. 어깨의 움직임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는 아주 큰 특징,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이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어깨를 부딪히면 눈물이 쏙 빠지게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팔목까지, 손목까지 연관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목에 디스크 때문에 생긴 질병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엑스레이고요. 어깨 엑스레이고, 지금 그리는 요 뼈는 흔히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위팔뼈죠. 그리고 요 상완골에 맞닿아 있는 요 뼈, 요 삼각형 요 뼈는 견갑골입니다. 특히 뭐 흔히 날개뼈, 날개뼈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람이 새가 아니까 날개뼈는 좀 이상하고요. 견갑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요 뼈와 요 뼈 사이에 있는 요 관절, 요 부분이 이제 어깨 관절이 될 거고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기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한 모식도를 그려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식도를 그리면 어깨 이제 상완골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삼각형의 견갑골이 있고 이 위치에 어깨에 관절낭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관절낭 안쪽으로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마치 옷의 안감처럼 안쪽을 라이닝하고 있는 막이 있고 이 막의 이름은 활막입니다. 활막이 뭐 하는 막이냐면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액을 분비하는 막이고요. 그 대개 관절에는 이런 그 활막과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제 관절의 운동을 마찰을 좀 줄여서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활막에는 이제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활막의 염증이니까 당연히 활막염일 거고요. 이 활막은 원래는 미끌미끌하고 얇은 막인데 염증이 생기면 서로 엉겨 붙습니다. 그 보고 이제 한자어로 유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착성 활막염, 이게 이제 의학 용어고요. 이걸 흔히 오십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활막의 염증이 활막에만 계속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막에서 시작한 염증이 주변의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활막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유착성 피막염, 그 활막을 포함한 관절낭 전체를 염증이 파급됐다 그래서 피막염이라고도 하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그 어깨가 얼음처럼 얼어붙는다고 해서 동결견,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그 의학 용어나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유착과 염증을 이제 없애면 되는 걸 텐데요. 그 방법은 관절낭 안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주사를 합니다. 주사는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는 그냥 물입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소독된 소금물 0.9%. 이게 소금물을 한 30에서 한 40cc 정도 주사를 합니다. 요 30에서 40cc는 정상 어깨에 들어가는 최대량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주사를 하는 이유는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관절낭 그리고 활막낭을 팽창시켜서 유착을 띈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치료의 이름을 흔히 수압팽창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사된 생리식염수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그 떨어진 그 활막 그 염증이 있는 활막면이 계속해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생리식염수는 30분 정도면은 대부분이 흡수가 돼서 서로 이제 떨어졌던 그 염증이 있는 활막면이 서로 다시 겹쳐지게 되고 재유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유착 방지를 위해서 그 남아있는 염증을 없애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같이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일회 사용량이 한 40mg 정도 되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그 한계, 그 이제 그 한계점, 한계점이 한 150mg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일회 사용으로 뭔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효과는 이제 통증, 어깨에 이제 생겨 있는 통증은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없어집니다. 이제 통증이 굉장히 아주 많은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거의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움직임 제한이 많이 남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눈으로 보고 활막에 그 유착을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 제한이 100% 없어질 수는 없고요. 대개 보면 한 50% 정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사 맞고 한 일주일 정도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움직임 제한은 뭐 평상시에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0% 정도의 유착이 남아 있다는 거는 염증이 남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치 산불을 다 진화를 안 하고 놔두면은 잔불 때문에 다시 불이 이제 다시 이제 발화를 하는 것처럼 어깨도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면 재발합니다. 재발은 한 6개월 정도의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는 방법은 인터넷 뭐 구글 검색에다가 50견의 운동 요법이라고 쳐서 그 이미지 검색이요.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은 수백 장 나옵니다. 거기서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작을 이제 찾으셔서 하루 중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깨의 관절 가동력을 넓혀주는 방향의 운동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열심히 하셔야 완치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유착된 활막이 찢어져서 다시 심하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에 뭔가 걱정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0견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50견 주요 증상은 어깨 운동 제한과 통증이고요. 원인은 잘 모르는 게 90%, 당뇨, 외상, 그 외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호르몬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고, 그 안에 있는 병리 생태는 활막이 유착되고 두꺼워지고 수축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요.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굉장히 아프고, 여기 한 5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어깨 운동 제한이 시작이 되는 12개월에서 18에서 20개월, 그다음에 다시 한 24개월에서 한 28개월 평균치입니다.
요때 이제 다시 유착이 해소되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병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가만히 기다리면 이 병은 뭐 점점 좋아지는 병이긴 한데 요새 세상에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 2년이나 2년 반 정도를 이렇게 아프면서 지내기는 좀 이상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보시면 어깨의 관절에 이렇게 위치를 찾고 바늘을 꽂아서 조영자하고 물을 섞은 이 액체를 주사를 하면 관절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관절낭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삐뚤빼뚤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을 보이다가 뒤로 가면 이제 좀 조금씩 좀 넓어지고 좀 넓어지고 좀 넓어지고 해서 지금은 외연이 이만큼 늘어났죠.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늘어나서 아직까지도 이제 원래 관절낭 전체를 회복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의 이제 그 유착이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이제 주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운동 요법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 이제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오십견의 운동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